러시아의 소리 방송은 방송 개시 88세 처음하여 대외방송 역사에 빛나는 자국을 남긴 창작 일꾼들에 대한 연재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대외방송은 나에게 정보의 비밀을 가르쳐 주었다 라는 제목으로 미하일 오소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자들은 러시아의 소리 방송이 민족 간부 원정장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이곳에서 자기 직업의 첫 걸음을 내디딘 많은 사람들은 공인된 창작가로 러시아의 황금 문필가로 되었습니다. 러시아의 소리 방송에서 성장한 사람들 중에는 라디오 방송뿐 아니라 텔레비전 방송의 별들도 있습니다. 미하일 오소킨도 그들 중에 속해 있습니다. 모스크바 국립종합대학 역사학부 졸업생인 미하일 오소킨은 우연히 방송 기자로 되었습니다. 1975년에 종합대학을 졸업한 후 그는 당시 대외방송에서 일하던 사람들로부터 기자가 되어보라는 권고를 받게 됐습니다. 게다가 당시 영어방송부에서는 영어를 아는 사람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미하일 오소킨은 생활을 변화시킬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전의 취미를 쉽게 버릴 수 없었던 것만큼 그는 몇 년 동안 기자 활동과 연구 활동을 성과적으로 배합시켰습니다. 더욱이 1982년에는 역사학 준박사 논문까지 성공시켰습니다. 그러나 기자 생활은 그를 단번에 매혹시켰습니다. 미하일 오소킨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Работа достаточно интересная, все-таки на зарубеж, там была масса всякой закрытой информации, которая для нас там... 해외 방송은 그만하면 흥미 있습니다. 나는 알지 못하던 많은 정보들도 알게 됐습니다. 실례로 도청자료, 즉 소련에 대한 소방 방송들의 보도나 세계 대중공보수단들의 보도들을 요약한 따스통신사의 참고통신 자료들이었습니다. 언젠가 나는 신문 타임이 소련의 무역에 대한 비난 기사를 게재했음이라는 문장을 읽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문장 외에 기사는 없었습니다. 아마 제한된 독자들에게도 공개하지 못할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흥미있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여러 대회나 전원회의에서 한 공산당 지도자들의 연설에 대한 반향을 종합했습니다. 문화인들의 반향은 좋았습니다. 그들은 무조건적인 지지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거리에서 반향을 종합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우리는 인민의 목소리라고 하면서 동료들과 벗들의 반향을 수집했습니다. 우리의 취재에 응한 일부 사람들은 당을 지지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의혹을 표시했습니다. 우리는 그때 의혹을 표시해도 된다고 사전에 그들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소련 군대가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갔을 때 방송에서는 복잡한 시기가 시작됐습니다. 당시 자유주의는 끝나고 의혹을 표시하는 것도 금지되었습니다. 나라도 방송도 어려운 상황에 처했지만 우리 집단이 자랑할 만한 사람들도 나왔습니다. 우리에게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어지는 사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해준 영웅도 있었다고 하면서 미하일 오소킨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У нас работал диктор такой Владимир Данчев. Не знаю, правда, что с ним стало. 우리 방송국에서는 울라지미르 단체부라는 방송원이 일했습니다. 그는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밝혀진 데 의하면 그는 소련의 선전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아프가니스탄 소식을 방송으로 전했습니다. 그는 소련 군대가 큰 손실을 입고 있으며 아프가니스탄의 정세가 간단치 않다고 방송했습니다. 그의 자유주의적인 이 방송에 대해서는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BBC와 미국의 소리는 모스크바 방송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전해지는 이 이상한 보도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소련 정부의 입장이 변하고 있지 않는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실수와 손실에 대해서 인정하기 시작하지 않는지 하는 의혹까지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에 결국 방송원은 시범적으로 해임 철직됐습니다. 미하일 오소킨은 그때로부터 몇 년 후에 있은 사변도 목격했습니다. 1987년 5월 28일 독일의 경기용 비행기인 제스나가 붉은 광장에 착륙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한 후 조종사인 마티우스 루스투는 조종실에서 내려 자기의 명함장들을 나누어 줬습니다. 10분 후에 그는 체포됐습니다. 이 사건은 굉장한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떻게 소련의 반항공 체계가 수도의 중심에 외국 비행기가 착륙하게 할 수 있는가? 정말 웃음을 자아내지 않을 수 없는 비극이었습니다. 당시 방송국의 창문을 통해서 붉은 광장에 와실렙스키 언덕이 보였습니다. 미하일 오소키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Сначала решили, что снимают кино какое-то, потом... 우리는 먼 곳에서 보면서 처음에는 비행기가 작은 다리에 착륙하는 영화 장면을 찍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 외국의 방송들은 독일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모스크바의 붉은 광장에 착륙했다고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웃기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역사적인 사변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미하일 오소키는 러시아 텔레비전 방송의 별로서 렌TV 통로의 인기 있는 프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대방송에서 일하던 시기를 자기 인생에서 가장 좋은 시기였다고 회고하곤 합니다. 러시아의 소리 방송은 방송 개시 88세 즈음하여 11월에 국제 로우 방송 축전을 진행하게 됩니다. 축전에는 로우 방송을 진행하는 모든 방송 회사들이 참가할 수 있습니다.